좀 시원하게 얼굴이 많이 좋아졌네. 봄에 이제 앞으로 여름이 다가오면 공부하기 참 힘들어진다, 그죠? 졸음도 올 테고. 아무튼, 여러분들이 현실 속에서 현실의 문제, 생사의 문제를 제일 먼저 해결하셔야 됩니다. 역학은 개품 잡으려고 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순수 학문도 아니고. 왜 학문이 아니냐면은, 역술이란 말이 가차없이 붙지 않습니까? 그죠? 이건 기술 과목에서 배우는 공부입니다. 실과, 가정, 실과하고 똑같은 거예요. 생활 속에 쓰셔서 자기의 삶을 윤택하게 하든, 이웃을 윤택하게 하든, 경제적인 수단을 쓰든. 그래서 사실은 여러분들이 만약에 차별화된 라면 공장을, 라면이라는 식당을 하고 싶다. 라면 전문점을. 라면 몇 개 정도 조집해야 되겠습니까? 제 생각에는 좀 끌 줄 알아도 다양한 라면을 구성해 오려면 거의 라면 한 몇십 박스는 내밀어 봐야 될 겁니다. 그죠? 이 사람한테도 맛을 비우고 저 사람한테도 맛을 비우고 그러면서도 정신 못 차리고 하는데 역학 공부회가 어디 스물로 하면서 일주일에 몇 시간 한다 이래갖고는 그건 아닙니다. 그죠? 여러분들 부담 드리려고 하는 이야기는 아니고 꾸준히 해 가시되 조금 집중력을 넣고 그 중에 이제 생활 속에서 살펴보는 자의 모습과 이 생활 속에 물상으로 연결되는 게 뭘까? 지새끼부터 지구문부터 어두움부터 잘남까지. 잘남인데 내적으로 잘남이다. 자가. 오가 잘남인데 바깥으로 드러내는 확산되는 잘남이라면 자는 또 그런 모양의 에너지다. 더듬는 일도 있더라. 총명함도 되더라. 그 자체로 숙성된 김치를 상징하기도 하더라. 냉장고에서 묵은 김치 이러면 해자축. 파릇파릇한 게 겉절이같이 만드는 김치가 있다. 이러면 사오미. 이렇게 여러분들이 맞든 안 맞든 자꾸 물상에서 연구해 보시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 공부에 굉장히 도움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만이 공부가 이 날짜별도 계속 이어지는데 어느 날 책 뺄 때만 역학을 생각하고 책 덮었을 때 역학이 아니다 이러고 보시면 안 되고 드라마를 보실 때도 저 역할의 캐릭터는 어떤 모양이어야 되겠다? 요즘 김희애 나오는 드라마 있죠? 보십니까? 여러분들 드라마 좀 보셔야 됩니다. 신문 좀 보셔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이 앞으로 여러분들한테 상담 오는 사람들이 예전에는 일반적으로 전문 기술층에 있는 사람이 잘 안 왔습니다. 우리 아버님 때만 해도. 주위 사람이 또 왔지, 그런 사람들. 근데 요즘 직접 옵니다. 선거에 나가는 사람이 직접 오고, 미국에 유학 갈 놈이 직접 오고, 예를 들어서 오늘 같은 상담도 다 미국에서 온 전화죠. 국내에 상담하고 갔는데 부모들은 와도 직접 전화는 미국에서 지금 통을 내가 받았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 결정 내려야 될 게, 시카고 대학에 인류학으로 갈 것인가. 노스웨스트에 있는, 학교에 사회, 문화사회학인가. 하여튼 이런 쪽으로 갈 건가를 물어보면 그런 속성을 오행의 관점에서 어떻게 제가 유추해야 되고 또 지지에서는 어떤 글자로 발현돼서 어떻게 이걸 써먹어야 될 건가를 알아야 된단 말입니다. 그죠? 자, 여러분. 축을, 물론 해에는 날짜가 좀 있습니다만은, 해의 중간 날짜부터 넘어와서 축의 중간까지 이렇게 본다면, 이러한 월에 태어난 사람이란, 이게 이미 특징을 주는 겁니다. 이거 자체가. 어떤 특징을 줄까요? 이런 월에 태어났다는 것 자체가 그 사람의 삶의 양상을 어느 정도 표현해 주고 있다는 겁니다. 특히 이런 때에서 임계, 경신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특히 태어난다면, 특히 임계로 태어난다면, 이 사람의 직업은, 직업의 그 환경이라는 것은 거의 결정나요. 이 글자들이 추구하는 게 뭡니까? 결국은 어디로 빠져나갑니까, 식상이? 이 글자들의 식상이 어디로 빠져나갑니까? 뭔데, 뭐, 정신이 안 차려져요, 여러분? 어? 한잔하고 해? 술 시간에 슬. 이게 결국은 가불로 나타나는데, 그죠? 이 사람의 재물은 또 어디 있어요? 무기에서 나타나죠? 이런 사람이, 이 사람이 처해진 입장은 음지에서. 그죠? 이 사람의 발현은 양지로 이루어진단 말입니다. 갑을 자체가 어린이에요. 아동이에요. 그 학대하면 배우는 학생입니다. 그죠? 잘하고 있는. 경신은 잘합니까? 안 자라. 우리라, 우리. 그럼 이제 이러한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것을 식상으로 쓰고, 내가 가르치는 사람으로 쓰고, 내가 부를 아이들이 이런 사람이고, 나의 재물이 이런 데 있다는 거는, 그죠? 이런 데는, 관이, 그 다음에 병정이, 쟤를 이렇게 쓴다는 거는, 음지에서 양지를 보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죠? 그러니 이런 경우에는 교육이, 제1순위란 말이에요. 어떤 형태의 교육인가는 사주에 따라 다르지만. 디자이너도 여기 해당이 됩니다. 디자이너인데 종류가 달라요. 이런 쪽에 있는 사람이 격이 높으면 어느 정도로 되는가? 자기가 만들어낸 모델이 햇빛 아래서, 햇빛이 아니고 이런 조명 아래서 워킹을 하면서 자기가 만들어 놓은 옷을 펼쳐내는 그런 쪽으로. 다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면 디자이너가 마지막에 나와서 이야기를 하지, 지가 처음부터 설치입니까? 디자이너 얼굴 압니까, 우리가? 쇼를 보러 가면 일반인들이 대부분은 디자이너를 보러 갑니까? 모델을 보러 갑니까? 그죠? 예. 그리고 초보자는 옷을 보러 안 가죠. 전문가만 못 보러 가고. 그거 뭐 거래 관계에서. 나머지는 뭘 봐? 몸을 보지, 그지? 하여튼 몇 분은 되게 좋아하시는데 몇 분은 별로 감흥이 없네. 모델이고 나발이고. 그러니 이렇게 이제 우리가 추구하는 바들이, 글자들이 가지고 있는 것들이 그 사람의 환경을, 이런 것들 역시도 환경이 이걸 지나고 나면 뭐가 온다? 임묘진이 오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게 음지에서 양지를 지향하는 거, 안기부도 해당이 될까요? 안 될까요? 회계 감사하는 기능도 회계, 감찰관이 맞박에다 감찰관, 이거 적고 댕깁니까? 안기부 요원이 안기부, 이렇게 적습니까? 안 적죠? 그리고 주가 하는 일이 뭐또 음지에서 양지를 그래서 이제 그러한 환경들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혹시 삼합은, 지지 삼합은 공부를 다 하셨습니까? 예. 자, 이렇게 여러분들이 특히 이제 삼합의 문제는 지지에서 여러분들이 향후 만나야 될 어떠한 문제들을 풀어내는데 굉장히 큰 모티브가 됩니다. 신살 문제도 그렇고, 12운성도 확대 재해석할 때에는 삼합의 원리가 굉장히 중심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냥 해, 묘, 미, 이래서 목구 이렇게 외워서는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이것 자체가 해, 묘, 미가 뭘 이야기하는 겁니다. 딱 한마디로. 그러니까 제가 지금 묻는 게 본인 선생님이십니까? 해묘미가 나타내는 환경이 뭘 의미하는지 딱 감이 바로 와야 돼. 해묘미를 다 끝내놓고 나머지 글자를 적어볼게요. 미 다음에 뭐가 봅니까? 신, 유, 술. 요게 딱 나오죠? 여기 비어있죠, 그죠? 지금 여기 대단한 비밀이 있는데 여러분이 모르고 있어요. 그냥 해묘미, 목국이, 할 필요가 없다니까. 여기다 그냥 갑을 딱 적어보면 돼요.
여기에서 이때까지만 생존 가능. 그럼 이때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살하고 써버리면 12운성하고 헷갈릴까봐 이때가 생으로서의 모양으로 쓰고 여러분들 잘 알아야 돼요. 이때서는 사목으로서 쓴단 말이야. 뭐지 죽었다가 아니고 사목으로 쓰려면 제일 필요한 도구가 뭡니까? 금이라는 놈이 주관된 힘을 써야 돼. 그럼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렇게 해묘미 목국 이렇게 해서 안 되는 이유가 여기에서 장생하죠. 여기서 어떻게 들어갑니까? 묘지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면 이렇게 해놓고 간목이라는 놈의 생과 같이 이루어지는 게 누구다? 간목만 여기서부터 태어나고 여기 죽습니까? 을목은 여기서 안 죽는데 미중에 을목이 있는데 여기서 미가 죽는데 개수가 같이 동반되죠. 늘 이야기하는데 그래서 사주 제대로 보려면 어찌해야 된다? 아, 간목으로 봐야 된다고요? 그럼 분명히 가입했구나. 어디 가서 가입 받았죠? 어? 독선생 쓰는가 본데. 그래서 본인의 사주를 정확한 궤적으로 보기 위해서는 엄마 사주를 같이 내놔야 됩니다. 내가 어떻게 되겠습니까?를 알고 싶으면 엄마 사주를 갖고 오셔야 돼. 응? 이놈의 궤적이 똑같이 논단 말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해묘미라는 이 환경 안에서 간목은 생의 모습으로 드러나 활동합니다. 신유술에서는 사목으로서 활동합니다. 죽는 게 아니고.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간목이 이 시간에 활동을 한다는 것은 주도적인 역할을 한다면 이때에는 보조적인 역할을 하면 되겠죠. 그러면 잘 사는 인생입니다. 이 시기에는 주인공이 다른 세월이 주인공이죠. 그런데 간목이 설치는 걸 좋아하죠. 이 시간에 설칠까요? 안 설칠까요? 아, 설칠까? 이렇게 설친 놈이 여기서 죽을까? 설칠까? 설치죠.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나온 말이 있죠. 깨구리가 됐네요. 그러면 남자가 경, 신, 임, 개는 노숙자라도 밥 먹는데 여유가 있다. 왜 그럴까? 아까 오늘 뭐 경금 한 분 내한테 오셨어요. 그럼 뭐 말씀으로는 뭐 다 들으면 돼. 그래도 조마하면 주머니 여기서 나오나 안 나오나? 그래도 뭐 은행에 잔고 얼마 있고 주식이 얼마 있고 땅도 좀 있고 다 그래. 근데 이런 사주는 틀어보면 어떻게 돼? 이런 사주까지는 틀어보면 어떻게 된다? 홀라당이다. 진짜 없는 거에서는 이 앞에 있는 저나 저 뒷사람한테 물어보면 돼. 어떤 게 진정으로 없는 거에 대해서 확실하게 보여주잖아. 없으라면 그 정도는 돼야 돼. 나도 물건 늘어지자. 나도 을목 데리고 가야지. 그러니 여러분, 이런 사주는 이럴 때에 이런 어떤 궤적에서 예를 들어서 그럼 경금은 어디에서부터 어디까지 활동해? 축까지 활동 궤적을 가지죠. 그러다가 이 활동의 궤적 건너편이 뭡니까? 인, 묘, 진.
인묘진에서 이 궤적 바깥에는 인묘진이 오잖아요. 이럴 때 요 놈이 모르고 깝치는 것보다 이거는 원래가 무거우니까 이때 조용히 지내는 것을 효과적으로 잘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공부하고 계시잖아. 인묘진에 활동은 좀 준대되지만 근본적인 나의 활동, 특히 이제 뭐 건강 여러 가지 생각해보니 막 그 시간에 술 먹는 것보다 일주일에 하루라도. 그런데 감옥은 공부하러 가나? 안 갑니다. 죽는 그날까지 고! 고속치다 투구에서 많은 적이 있나? 못 먹어도 고! 어디 있어? 홍단 삼전에 깨구리 됐네요. 그러니까 여러분, 같은 궤적에 대한 공부라도 주인된 자의 모습에 따라서 속성이 좀 다르다는 거예요. 요런 것들 있잖아요. 요런 것들. 다 죽어가다가도 누가 꿈 이야기하고, 꿈이 다른, 잠잘 때 꾸는 꿈 말고, 새로운 어떤 개인 이야기 하지. 곧 죽을 놈이 일 나가고, 한마디 거들러 온다. 삐적삐적 기 나와가지고, 응? 내 생각은 어떻다. 곧 또 망한 놈이, 지가 뭐 잘났다고. 그러면서 뭘 하는 줄 압니까? 내가 망해봐서 안다, 이라면서 이야기하는. 그 자랑이라고. 이렇게 여러분, 우리가 이제 글자 공부를 하다 보면 여러분이 부담스러운 것만 있는 게 아니고 재밌는 현상들이 많이 생깁니다. 아시겠죠? 그럼 여러분들 이제 보자. 사주에 목기가 없으면 어떤 현상이 생길까요? 수기가 없으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사주가 수기가 없는 사람이 특징이 있어요. 여자를 기준으로, 이제 여자는 다 나눠야 되는데, 여자를 기준으로 여자 사주에 수기가 없다와, 있다, 많다, 있는데 많다, 와, 여자 사주에 없다. 수기가 없다. 여자 사주에 수기가 전무하다면 이건 역시 무잉태의 자격을 이야기합니다. 물이 없는 데서 성인이 출생합니까? 그니 인성이든 육친에 관계없이 수기가 전무하다면 이런 작용이 또 여자가 너무 많으면 이런 경우에도 자식 갖기 어렵습니다. 와, 선생님 보는데 선생님 보시다가 한 번씩 뜬금없이 생리통이 굉장히 심하고 자궁이병이 뭐 생리통이 심하죠. 허리 아프고 그걸 어떻게 그렇게 합니까? 생리통이 심하다 뭐 자궁에 약하다 허리가 아프다 이거는 뭘 보고 할까요 여러분? 선생님마다 달라요. 다 지대로 써먹는 데 다 맞아. 그런데 다른 데 다 맞아. 어떤 경우를 갖고 설명할 수 있을까요? 요즘은 사주 보러 와서 묻는 것도 아주 잘 묻습니다. 재물운, 명예운, 자식운, 건강운, 말년복, 뭐 온갖 막 보는 우리보다 더 잘 알아. 그러니까 또 그 사람은 다른 사람 데리고 오면 그 사람 다른 친구 오면 한 가지만 묻잖아. 그러면 가만히 있으면 됐긴데. 야야 그것도 물어봐야 된다. 그걸 뭐 데리고 와서 내가 좀 고맙다 하긴 하려다가 갑자기 그 순간 마음이 싹 바뀌고. 자, 여러분. 기본적으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사람 몸의 칼슘은 하는 역할이 뭡니까? 집에 가보면 텔레비를 볼 때 늘 이래 보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소파 같은데 남편도 아도 늘 이래 보는 사람이 있어 없어? 하여튼 뭐 이래가 보다가 이래 보다가 앉아도 뭐 자세가 이상하고 그죠? 응? 그런 사람은 그냥 그런 문제가 생기는 게 아니에요. 사주에 금기가 약하면 반드시 있는 게 어렵습니다. 반드시 이래 있는 게 어려워.
그리고 자세가 삐뚤어져요, 안 삐뚤어져요? 여러분, 그 금방을 여자 사주에 칼슘이 부족하다는 자체가 생리가 원활하지 못할 수 있는 근거를 나타내는 겁니다. 그리고 생각해 보세요. 자, 자세가 이렇다. 아픈 데가 많을까, 작을까요? 그냥 근본만 보면 된다니까. 폐대장의 문제도 생기지만, 그러니까 폐병이 있는 사람이 자세를 바로 펴고 있는 사람 봤습니까? 안 좋은 쪽으로 기울어집니다. 층만 왜곡이 옵니다. 폐가 안 좋아도. 우리가 이 공기 주머니에서 넣었다 뺐다 하면서 쭉쭉 펴줘야 되는데, 그게 안 좋으니까, 기능이 저하되어 있으니까, 펴는 일이 안 된단 말입니다. 그죠? 그리고 나중에 여러분들이 육신법으로 공부를 해보면, 그러니까 이게 오행으로도 마찬가지고 공부를 해보면, 이렇게 수가 없다는 것은 저장 기능이 문제가 있죠. 숙성 기능이 문제가 있죠. 그래서 사주에 수가 부족한 사람은 브레이크 없는 차입니다. 잘 달립니다. 꽃발이 너무 좋습니다. 참고로 제 사주에도 수기가 많이 부족하죠. 그래서 모욕하는 게 굉장히 행운의 씨앗이 됩니다. 다른 거 없어요. 여러분 양밥해 주는 게. 당신은 매일 모욕해라. 땡빛을 내서라. 밥은 굶어도 모욕해라. 수기가 없으니까 숙성 저장하는 게 안 되니까 3천만에 입사하는 게 맞나 안 맞나? 인구수가 좀 늘었죠. 그런데 제가 바빠서 대전 이상은 못 올라가. 그게 3천만이다. 어떤 일에 고를 한번 받으면 놀기 시작하면 몇 박 며칠 갑니까? 저는 수도부 해본 적이 없어요. 고수도부를 쳐도 3박 4일 정도는 가야 되고, 여행이다 하면 3박 4일 정도 돼야 되고, 술을 먹었다 해도. 근데 한 가지만 오래 못 가는 게 있어요. 왜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뭘 아시는 척 하십니까? 아무튼 이제 이런 기능에 문제가 생긴다, 그죠? 그러면은, 목기가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목기가 없다. 사주에 이런 글자가 없다. 지금 이제 제가 무자법 하는 겁니다. 육신을 넘어서 무자법. 사주에 어떤 글자가 부족할 때 나타나는 제 증상들을 오행으로 따져서도 볼 수 있고 육신으로 따져서도 볼 수 있단 말이야. 인성이 없다. 어? 비겁이 없다. 인성이 없는 사람의 특징 뭡니까? 선생님, 이제 우리 공부의 특징이 제가 이래갖고 다 말해줄 거로 학생들 기대를 하지 않습니까? 학원 가면. 인성이 없는 사람은 어떻습니다. 비겁이 없는 사람은 다 모르기도 할 뿐더러 제가 아는 것만 하고 나머지는 여러분 찾아보고 하시라는 거야. 여러분들 그 공부가 제 학원 할 게 없어. 방금만. 오늘 집에 가면 여러분 뭐 해야 돼? 육친법의 확대. 육친법의 확대. 육친에서 없는 글자가 생활에서 나타나는 특성. 오행이 부족할 경우에 나타나는 특성. 이걸 여러분이 공부하라고 내가 가르쳐주는 공부하라고. 그런데 여기서 하자 이러면 제가 해드릴 수 있어요. 대신에 여러분이 한 10년 해야 돼. 자, 여러분. 인성이 없는 자의 특징이 뭘까요? 아, 참을성이 부족하다. 참을성이 부족. 또. 남의 말을 잘 안 듣는다. 또. 성격이 개팍하다. 그걸 그러면 한 목에 딱 압축을 하면. 그렇지, 도덕성이 문제가 있다. 근데 도덕성이 문제가, 이거는 문제가 있다는 단어를 쓰는 순간 왜곡이 되어버립니다. 이런 데에 대해서 관념적으로 어떻게 보면 자유로운 사람이야. 이런 데서 자유롭다고. 뭐 그게 어때서? 입력장치에 무정이, 병이 들은 거죠. 그지? 드립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지? 기본적으로. 그러니 뭔가 들어오는 게 문제가 있으니까 그게 우리가 들어오는 것 자체가 인성이라 했고 그 인성이란 자체가 알고 보면 우리가 정신세계고. 그래서 특별하게 이런 도덕성은 태어나면서부터 갖는 겁니까? 배우는 겁니까? 그걸 알아야 돼. 사람이 나빠서 도덕성이 없는 게 도덕성이 없다 하면 우리 나쁜 놈으로 알잖아.
그게 아니고 기본적으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빨가벗고만 사는 동네의 사람은 그 옷을 벗는 게 도덕적인 문제라고 생각 안 하는데 우리는 여기서 지금 제가 벗고 강의를 하면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는 놈이죠. 왜 또 상상을 하면서 아래로 훑어보십니까? 그러니까 그거는 받아들이는 데 기간에 문제가 있는 거다. 그걸 현실적으로 보니까 이렇게 해석이 되더라. 그래서 그런 사람은 쓰레기 분리수거 안 하는 것에 대한 죄책감이 없습니다. 인성장애이 없는 사람은 쓰레기 분리수거 해야 될 이유를 마땅히 못 느끼고 저수지에 쓰레기 버리는 것에 대해서 불편함을 못 느껴. 다 물로 시내리 가뿌는데 바다로 갈 긴데 그거 왜 신경 쓰느냐. 이해가 되십니까? 그 다음에 또 이렇게 봤는데 그래서 아까 하나는 뭐 참을성이 없다. 그 다음에 또 뭐 받아들이는 작용을 남의 말을 잘 안 듣는다 했는데 남의 말을 안 듣는다 했는데 그러고 나서는 그 말을 딱 하려면 관상을 봐야 돼. 이러면 말을 잘 안 듣지. 일이 생겼으면 자기 길을 이렇게 만져보세요. 만져지는가 안 만지는가. 딱 때려봐 이래가. 그래 만져지는 사람은 남의 말 듣는 사람이고 이랬는데 귀가 안 돼 있는 사람은 어떤 남의 말을 안 듣는가 이것도 알아야 돼. 저번 시간에 했죠. 수직적인 관계에서 명령하다라는 것은 때려주기도 못 듣겠다. 근데 어떤 말은 듣겠다? 수평적인 관계에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우리 고돌림은 귀가 멋지게 생겼죠, 이렇게. 수직적인 관계에서 선생이 제자로 하는 말은 듣는데 친구로서 내가 무슨 이야기하는 건 안 된다. 네가 역학을 했으면 얼마나 했다고. 동네 친구 잘난 걸 못 봐주죠. 꼭 그런 건 아니에요. 지가 달랐다 해도 내 눈에는 안 달라. 그 눈에가 문제가 아니고 귀에 안 들어온다 이 말이지. 옆에서 하는 말. 그건 막아놨거든. 옆에서 수평적인 관계에서 하는 말은 내가 안 듣겠다 거든. 그러니까 이렇게 관상도 이제 접목해서 여러분들 보시는 거예요. 제가 인성이 그러니까 뭐 도덕성이 없다라고 말씀드리는 건 아닙니다. 대신에 이게 인성이 부족이 또 나타나는 거는 융통성이 또 부족하기도 합니다. 근데 인성이 부족한데 그 인성이 뭡니까? 오행중. 아니, 뭐가 부족하? 그러면 토가 없는 기네, 그죠? 금이 없다. 순대, 금이 없다. 자, 금이 없어서 나타나는 게 특징이 뭘까요, 또? 수급이 잘 안 돼. 마무리 맺는 게 좀 어려울 수 있다, 그죠? 어떤 공부라든 그게 마무리에서 좀 어려움을 겪는다. 겪는다. 엄마가 계셔도 유기적인 어떤 내가 기적인 그걸 받기가 좀 어려울 수도 있다. 건강상의 문제가 되겠죠, 그죠? 뭐 이런 것들이 좀 나타날 수 있다. 다 결국은 사주에 없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걱정하실 필요가 없어요. 인성이 나와서 그런데. 근데 자발적으로 나 인성이 없으면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굉장히 요즘은 스킬이 넓어지신 것 같아요, 그죠? 이 공부하시면서. 아닌 것 같습니까? 근데 도덕적인 이런 데서는 사고할 만큼. 그러니까 이제 본인이 생각할 때 도덕성은 잘 지켰는데 친구들이 생각하는 도덕성은 별로라. 뭐 친구끼리 도덕성은 뭐라? 같이 잘 놀고 융통성이 좀 있고 잘 사고. 그런 경우는 우리가 도덕성이 없다 그러죠, 친구끼리는. 그래서 이제 이게 아까 말씀드린 도덕성이 없다의 문제가 아니고 뭔가 받아들이는데 굉장히 가린다는 거예요. 습관적으로 막 받아들이는 그런 조건이 안 돼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오늘 이제 해야 될 공부 아까 세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그죠? 그런데 만약에 사주에 재성이 없다. 재가 없다. 이러면 특징이 뭘까요? 우리가 한번 적어봅시다. 아까 우리 선생님 이제 저 선생님 무슨 시작은 해놓고 마무리 짓는 게 하나도 없나? 제가 사실은 목기가 많아. 시작은 잘하지만. 그렇습니까? 그럼 집에 와서 공부 안 되시겠는데? 공부 열심히 하고 있어요. 연구 열심히 하고 계시면 꼭 찾아보시고 하셔야 됩니다. 그 네이버나 다음에 물어보면 그런 걸로 강의해놓은 것도 있고 자료도 많습니다. 자.